자, 지금부터 다시 찍어. 끄떡끄떡. 오케이, 지금 찍어. 갑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 8회 7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찍겠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계속적으로 위클리 테스트 8회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위클리 테스트 8회고요.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아유팩 이름을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 겁니다. 자, 이중결합은 우선순위가 알킬기보다 높죠. 그러므로 여기가 1, 2, 3, 4, 5 하는 것이 올바른 가장 긴 체인 되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포함된 것 중에 제일 긴 체인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놈은 요건 아이소프로필 치환기, 요건 메틸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 아이소프로필, 네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있는 펜탄인데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으므로 첫 번째 화합물은 요건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이가 일단 맞나요? ENZ 나오면 먼저 확인해 봅니다. 이쪽에 우선순위가 높고 이쪽에 크니까 2가 일단 맞구나 라고 맞지요. 그 다음엔 3번과 다섯 번째에 3,5 다이메틸 헥스 2N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화합물 번호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에 메틸기가 여기에 CH3가 있고 또 CH3가 있는 구조니까 요거 여섯 번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화합물은 자, 3번에 메틸기 있고요. 5번에 메틸기 있고요. 3,5 다이메틸 6개짜리니까 헥스 이중결합은 EN2로 끝내므로 2N입니다 라는 표현. 니은도 틀릴 바가 없는 지문이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것은요. 자, 이거 주의할 점은요.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거기에 치환기가 없으면 항상 그 부분이 1번임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이중결합이 물론 한 개 있을 때입니다. 이중결합이 한 개 있을 때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치환기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은 항상 1번이죠. 그러면 여기는 2번, 3, 4, 5, 6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화합물의 명명은요. 첫 번째 위치에 에틸기가 있죠. 원에틸.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위치에는 아이소프로필기가 있죠. 아이소프로필. 그 다음엔 이 화합물은 사이클로 헥센 되겠죠. 그러므로 이 화합물의 올바른 명칭은 원에틸 5 아이소프로필 사이클로 헥센입니다 라는 명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므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한번 화합물 볼까요? 자,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치환기수 항상 1번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1등, 요거 2등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요 치환기는 세컨더리 부틸 치환기입니다. 알파벳 순서상은요, B를 쓰는 거죠. S를 쓰는 게 아니라 B를 얘기하므로 1번 위치에 세컨더리 부틸기가 있고 두 번째 위치엔 메틸기가 있는 사이클로펜텐입니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요거는 가장 긴 체인 이중결합을 포함한 것 중에 제일 긴 체인 찾아줍니다. 그러면 요거 1, 2, 3, 4, 5, 6, 7, 8짜리가 있겠군요. 다섯 번째 위치에 에틸기 있죠. 두 번째 위치에 메틸기 8개짜리 옥트 2N입니다 라는 표현은 역시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정답은 3번이 틀린 표현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문제 1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 가봅니다. 역시 또 명명법을 쭉 한번 나열해 봤어요. 미트생들께서도요. 올해는 분명히 명명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미트생들도 명명법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는 수험생 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미트드 기출 문제에서 명명법이 한 번도 뜬 예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새로이 발표된 것에 의하면 명명법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명명법도 한 번쯤은 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미트생들께서도 명명법은 꼭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가장 긴 체인은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그러면은 3 노넨 세 번째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는 9개 노넨 화합물입니다 라는 표현 틀릴 거 없고요. 다섯 번째 위치에 아이오도 있죠. 이건 당연히 또 이중결합은 트랜스가 맞고요. 트랜스 5 아이오도 2, 7 다이메틸 3 노넨이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기억은 일단 맞는 명명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것은요. 요건 1, 2, 3, 4, 5, 6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위치에 클로로가 있는 거 맞죠? 2클로로. 세 번째 위치에는 에틸기가 있고요. 3에틸, 3헥센입니다. 라고 확인되는데 ENZ 따져 보이는 거죠? ENZ 딱 보니까 당연히 여기 중결합은 요거는 요쪽이 우선순위가 높고 요쪽이 높으니까 Z가 맞군요. 라고 확인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가 되겠지요. 세 번째 거 가볼까요? 자, 요 화합물은요. 가장 긴 체인 3중결합이 있군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번호를 작게 해줘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8개짜리가 있네요. 그러므로 2옥틴이란 표현 잘못 들 거 없고요. 네 번째 위치에 브로모 있습니다. 맞고요. 4브로모, 5 아이소프로필. 다섯 번째 위치에는 아이소프로필이 있으니까 5 아이소프로필 2옥틴이다 라고 부르는 명명 틀릴 바가 없습니다. 정답 디귿도 맞지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마지막 거네요. 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같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번호가 작아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번호는 1, 2, 3, 4, 5, 6, 7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스, 이건 분명히 시스 맞죠? 그 다음에 포포다이메틸, 네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두 개가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엔 2헵텐, 헵텐인데 7개짜리인데 두 번째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고 다섯 번째 위치에 삼중결합이 있으므로 5인, in으로 반응을 끝내는 것이죠. 반응이 아니라 명명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맞는 것이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문제 2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 3번 가보실까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PT에서 한번 작년에 뜬 적이 있었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PT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추론형 문제로서 어떤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의 예시를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합물 갖고 어떤 화합물을 제시해 준 다음에 적용해 보라 그 메커니즘을.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에요. 두 개의 BR이 서로 간에 안티 위치 있었을 때 아연 분말을 쓰거나 혹은 아이오다이드 음연에 의해서 이중결합을 생성시켜 주는데 안티 제거를 일으켜서 할로젠 두 개를 날려주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분명히 여기서는 분명히 E2 제거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E2 제거를 일으킨 결과물이 요거의 첫 번째 메커니즘을 갖다 나타내 준 것이고요. 요건 IBR 만들어지고 BR 음연 날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E2 제거하고 수행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 말고요. 다른 메커니즘을 하나를 두 번째 제시해 준 겁니다. 제일 먼저는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BR을 먼저 대체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I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돼서 고리형 중간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I가 또 붙어서 I가 붙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중결합을 생성시켜 주는 반응, 이렇게 메커니즘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메커니즘을 외우라가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입체화학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가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전형적인 E2 제거고요. 두 번째 메커니즘은 먼저 치환 반응 일으켜준 다음에 분자 내부의 반응을 일으켜서 결과물 얻어지고 그 다음에 I2 분자를 갖다 날려주면서 제거 반응을 일으켰었을 때 결과물을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럴 때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메조 1,2-다이브로모 1,2-다이투테리오 에탄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아이오다이드 음이온과 화학 반응을 해서 만약에 시스가 얻어졌다면 위 반응 메커니즘은 두 번째 과정으로 진행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쓰고요. 뒤에 이렇게 뺀 다음에 탄소에 여기가 듀테리오 이렇게 있는 거고 맞고요. 여기가 수소 이렇게 있고 맞고요. 요거 BR 있으면 요 화합물은 분명히 메조입니다 라는 것이 눈에 보이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화합물 볼까요? 메조 화합물 맞습니까? 예, BR과 BR이 같은 쪽에 있고 수소 있고 DD 있으니까 가운데 대칭면인 메조 화합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2-다이브로모 1번과 2번에 두 개의 브로모가 있고요. 1,2-다이듀테리오 1번과 2번에 듀테리오 중수소가 두 개가 있는 에탄 맞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요놈이 아이오다이드 음연과 반응했었을 때 두 번째 메커니즘을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아이오다이드 음연이 탄소 때리고 비아를 날려주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가서 아이오다이드 음연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탄소되고 수소, 여기가 BR, 여기가 중수소입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 메커니즘 어떻게 간다느냐 하면은 요놈이 요거 때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고리형 중간체가 얻어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탄소 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이렇게 빼고요. 여기 가서 I가 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I가 또 하나 붙은 후에 I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날려주면서 이중결합을 생성시켜 줍니다 라고 메커니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탄소가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가 수소, 여기가 중수소, 요쪽이 수소, 요쪽이 중수소이니까 이 화합물은 시스 화합물이 생성돼 주는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스가 얻어졌다면 메커니즘은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으므로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노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제시해 주고요. 이 화합물을 갖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라 라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것은요. 첫 번째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메조 2,3-다이브로모에탄은 자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첫 번째 메커니즘은 E2입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의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메틸기 있고요. 그 다음에 I가 있고요. 뒤로 H가 있고요. 뒤로 쭉 빼서 요 탄소에는 BR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H가 이런 식으로 있고 메띠가 이렇게 있으면 요 화물도 메조 맞습니까? 요것도 대칭면하고 보이세요? 서로 반대 위치하니까 가운데가 대칭면인 메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E2입니다. E2니까 아이오다이드면이 야 얘와 얘는 서로 간에 안티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물 딱 때리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반응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탄소 이중결합 되고요. 이렇게 메틸기 있고요. 수소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메틸기 있고요. 이쪽에 수소 있는 결과물 뭐지요? 트랜스가 얻어집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니은 지문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억과 니은은 그래서 맞습니다. 세 번째 것은요. 이 화합물의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는 게 뭐니?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E2로 진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오다이드면이 탄소를 때리면서 나가는 일종의 SN2로 먼저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가라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예요. 자, 차이점은요. SN2를 일으키려면은 이 탄소가 입체장애가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커니즘은 입체장애가 적은 1차에서 잘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거는 E2란 것은 입체장애와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요거는 2차에서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입체장애의 문제점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할로젠화 화합물이 1차 할로젠한 경우와는 달리 2차일 경우에는 친액체로 탄소를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 2차는 입체장애가 있어서 탄소를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1차일 때는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선 메커니즘을 제시해 주고선 확인해 보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상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겁니다. 자, 요 문제를 갖다가 제가 요번에 책을 개편하면서 요 문제는 제가 한번 책에다가 실어놨는데요. 지금 위클리 테스트 이 해설로다가 그 실제 시험 제가 강의할 때는 그 부분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생성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자, 이중결합이 어디 생겨주나요? 여기 있네요. 카보케탄이 어디 생겨주는 겁니까? 바로 여기 생기는 거 맞죠? 여기 생기죠. 수소가 여기 가서 붙고요. 왜 여기 가서 붙나요? 아마도 산소의 비공유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겠죠. 그러면 메탄올의 산소의 비공유전자는 이탄소를 때리고 들어갈 것이므로 메탄올은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달라붙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되므로 기억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응 봅니다. 요번엔 H 산성 조건에서 H2S를 가해준 겁니다. 일종의 산촉매 물첨가 반응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카보키트가 생겨주는 거예요. 하나가 생겼어요. 자, 여기가 수소가 붙었습니다. 카보키트가 생겨주겠죠. HS가 달라붙으면 되겠죠. 그럼 결과물 이거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왼쪽에 수소 붙었고 오른쪽에 SH 붙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구분도 없지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탄소 이중결합에 메틸인데 왼쪽에 수소가 붙어주면 오른쪽에 카보키트가 생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결과물의 S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이 탄소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와 같은 S를 기준점으로 양쪽에 알킬기가 붙어있는 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가능할 수 있는 결과물 충분히 맞죠. 그리고 정답은 기업과 니은 둘 다 일단은 맞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카보키트는 어떻게 생겨주고 누가 가서 붙니? 라는 것을 갖다 따져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난이도는 조금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문제, 디귿이네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케이틴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예, 명칭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산촉매 물첨가 반응하면 어떤 결과물인가요? 자, 아마도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산촉매 물첨가 반응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붙으니까 결과물은 일단은 왼쪽에 수소가 붙겠지요. 그 다음에 단일결합되면서 여기가 플러스를 띱니다. 이중결합 O 이런 놈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먼저 이중결합에서 수소가 왼쪽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이 탄소를 때리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을 쓰면은 CH3가 되고 C2중결합 O가 그냥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2 플러스입니다가 되겠죠. 여기서 수소이온 소스만 싹 빠져나가면 결과물은 이와 같은 카복시산을 생성시킬 수 있는 반응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 겁니다. 낯설지만은 미제 화합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어떠한 화합물이 뜰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예외적인 화합물도 많이 연습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본 베이스가 약한 수험생들은 이런 예외적인 화합물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기본이 흔들립니다. 그게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해서 숙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학습 방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는요. 메커니즘의 하이드로보레이션 과정에 BH3만 쓰는 경우 혹은 RBH2만 쓰는 경우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니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요놈하고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자, 요걸 갖다 살짝 틀어볼게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네요. 이렇게 6개짜리에서 이 부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BH2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죠. RBH2가 반응할 때 이때 하이드로보레이션 과정은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붙는 것이 아니죠. 왜? 이거는 NT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하니까요. 그러면 결과물은 요런 놈에서 여기에 가서 수소가 붙고 여기 가서 RBH가 붙고 여기 가서 수소가 붙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인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RBH의 이 수소가 이제는 또 마찬가지로 요 탄소에 가서 여기 가서 수소가 붙고 요 탄소에 가서 붕소가 붙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림은 그려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여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붕소가 달라붙으면 결과물은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에 이쪽 알기가 붙어있는 화합물을 생성시킬 수 있고요. 트라이알킬보레인이다 라고 부르는 과정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놈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므로 리얼도 틀릴 바는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인 겁니다. 자, 마지막, 자, 요 화합물을 보시면요, 이건 BH3를 쓰고요, 이중결합이 3군데나 있습니다. 이건 이중결합은 마코프니코프, 엔티마코프니코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트라이알킬보레인이 만들어질까요? 아마도 가장 안정한 놈 만들어지겠죠. 가장 안정한 놈은, 자, 수소가 여기 가서 붙고 붕소가 여기 가서 붙으면 BH2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소가 여기 가서 붙고 붕소가 여기 가서 붙으면 BH가 될 것이고 여기 가서 또 붕소가 붙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육각형 고리가 얻어지는 결과물이
링스테로인을 가장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트라이알킬보레인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되므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모두 다 맞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메커니즘 대단히 쉽지 않죠? 이런 쉽지 않은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 공부하고 쓰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수험생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5번은 아유 힘들어. 자꾸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 힘들기 힘들어. 자, 그럼 계속 가보십시다. 자,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은 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 생성물을 찾아라 이거보다 생성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다 찾아보라 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산촉매에서 물을 반응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수소가 붙으면 카보케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하죠? 보라스텐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에 있는 고리가 리어레인지먼트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가 플러스를 딱 띄는 화합물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은 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 반응은 산촉매에서 알코올을 만들어주는데 즉 물을 첨가시켜주는데 그때 카보케탄의 리어레인지먼트로 인해서 육각이 칠각되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결과물은 맞죠. 그러므로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도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에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그려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만 딱 쓰면요. 자, 왼쪽에 수소 붙으면 카보케탄 여기 생겨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 분자가 분자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고리형 화합물 탄소는 전체적인 고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형 화합물에 메뚜기 하나 붙어 있으니까 결과물 니온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겠죠. 세 번째 것은 HBr 썼습니다. 어디 가서 카보케탄이 생겨주나요? 바로 여기죠. 여기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산소의 비공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 주니까요. 그럼 Br은 요 위치에 가서 달라붙을 겁니다. 그 위치에 가서 Br을 붙였으니까 이것도 틀릴 바가 없군요 라고 확인될 것이고요. 네 번째 것은 자 이번에는 이런 놈입니다. 요 구조를 갖다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카보네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카보케탄이 어디 생겨줍니까? 이 문제죠. 여기 가서 생겨줍니까? 아니면은 여기 가서 생겨줍니까? 이 문제가 되겠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가 생깁니까? 이건 차수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자, 얘의 특징이 뭡니까? 카보네기는 전자를 당겨주는 놈입니다. 전자를 당김으로써 오히려 카보케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카보케탄은 도망가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Br은 요 위치에 가서 Br이 붙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 이것을 리을의 주 생성물로 잡은 것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맞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6번 한번 가볼까요? 문제 6번도 역시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놈은 자 주생성물을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 이거 주생성물이라고 하지 말고요. 가능한 생성물을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 문제의 논란이 전혀 없죠. 자 일단 먼저요. 황산 쓰니까 알코올의 탈수입니다. 메커니즘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메틸기 있었고 카보케탄 생겨주겠죠. 메틸기가 붙었죠. 리어레인지먼트 하겠죠. 그러니까 메틸기가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메틸기가 붙고 플러스가 1로 이사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를 적당한 염기가 잡고 이중결합되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런 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런 놈이 일단은 얻어지고 그 다음에 황산 쓰는 과정에서 A라는 놈은 이런 놈이 상당히 많이 얻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존화 반응시키고 환원으로 반응을 끝내게 하면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여기에 산소가 끼어 들어가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케톤 되고요. 이 부분도 역시 케톤 됩니다. 라는 이런 결과물을 생성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는 이런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고려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놈이 상당히 많이 얻어질 것이고 이런 놈이 주성성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없으니까 다른 걸 한번 예견해 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구조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플러스 된 탄소 이탄소죠. 그 옆에 탄소에 있는 누군가, 얘가 전자를 갖고 넘어간다. 자, 넘어가주면 여기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메뚜기 2개 있었고 여기가 연결되었고요. 요건 끊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메뚜기가 이렇게 붙어있고 플러스는 1로 이사 왔습니다. 2차가 3차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리어레인지먼트도 가능할 겁니다. 요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살짝 틀어놔 볼까요? 살짝 틀어놓으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중결합되고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입니다. 이렇게 구조 그림이 보이시는지요? 요거 이렇게 아까처럼 틀어놓은 거예요. 아까 7회에서 풀어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중결합 만들어질 때 물론 여기 생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수소를 따먹으면서 물론 메뚜기 2개가 빼먹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형성돼 줍니다. 이걸 A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존을 리스반응을 시키면은 이쪽이 끊어지면서 이쪽은 포르말디드가 되고요.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요와 같은 여기가 케톤된 결과물이 얻어지는 요걸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과 미음을 찾아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아까 같은 그런 리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예상치도 못한 구조 골격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려봤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림을, 이런 입체적인 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감이 없다면 얼마나 많이 그림을 그려보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정답은 리을과 미음이 올바른 가능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문제 6번이었습니다. 문제 7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화합물들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화합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의 화합물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보게 되니까 지금 이 정도는 그냥 뭐 상식의 범주 정도, 이 정도로다가 풀 수 있다라는 실력을 배양하기 바랄게요. 에토스 썼어요. 그러면 뭐죠? 짜이제뿌르르죠. HA의 수소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거 맞죠? 주우세선물은 당연히 짜이제뿌르르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주우세선물,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가 되겠죠. B를 잡아먹는 건 마이너, A를 잡아먹는 건 메이저가 될 것입니다. 기억은 맞죠? 두 번째 거 역시 에톡사이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수를 잡아먹어요? 자, 요걸 잡아먹어서 이중결합 여기 만드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문제는 뭐니? 얘는 시스와 트랜스 중에선 누가 주는 성분입니까? 당연히 트랜스가 우세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온도 틀릴 바가 없어요. 기억, 니온 다 맞죠?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요번에는 에톡사이드 쓰긴 썼는데 리빙 그룹이 설파이드입니다. 리빙 그룹의 사이즈가 큰 거죠. 리빙 그룹의 사이즈가 클 때는 무슨 제거입니까? 호프만 제거입니다. 짜이제뿌르의 반대된 결과물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수를 잡아먹습니까? 바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중결합 만들고 요놈을 제끼는, 이거는 호프만 제거에 의한 이놈이 주세성물이 얻어지는 경우이므로 이것도 틀릴 바가 없어요가 되겠죠. 자, 마지막인 에톡사이드 썼습니다. 어느 쪽 수를 잡아먹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짜이제뿌르입니다. 그러니까 HB의 수를 잡아먹는 이런 놈이 메이저 프로덕트로서 얻어지는 것은 당연히 맞다. 즉 여러분들은 짜이제뿌르는 결과물이냐 호프만 제거에 의한 결과물이냐를 갖다가 리빙 그룹의 사이즈 혹은 염기의 사이즈로서 판단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문제가 7번 문제였었습니다. 문제 7번 정답 다 맞네요. 다 올바르고요. 문제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수소 반응의 렌들라 캐탈리스트 3중결합을 2중결합 만들었죠. 하이드로보리스 옥시데이션, 엔티마코프니코프 첨가시켰죠. HBr가 있으니까 OH가 Br로 바뀌는 거 맞죠. 3중결합을 가졌으니까 음이온이 SN2 반응하는 것도 맞죠. SN2 반응에서 결과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가 되고, 이건 뭐죠? 황산과 황산수온 쓴 거죠. 마코프니코프 에놀 만들어지고, 마코프니코프 에놀 만들어지고, 그놈이 케토폼으로 토터머리즘 하는 거죠. 그래서 케톤이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반응을 쭉 보는 순간 바로 탁 나와야 돼요.
이런 거 갖다 생각하면서 나온다는 거 벌써 약간 어설픈 실력인 겁니다. 보는 순간 딱 나오고 보는 순간 탁 나오고 당연하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고요. 자, 아직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언제? 8월 달에요. 자,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린들라 캐틀리스트 3중결합은 2중결합까지만 만원시켰습니다. 하이 레볼루션 옥시데이션, 엔티마코프 첨가시켰죠. HBR 역시 527BR로 바꿨죠. 역시 SN2 반응 이렇게 해준 거 맞죠? 그래서 3중결합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뭐죠? 이건 뭐니? R2BH죠. 즉 하이드로보레이션 앤드 옥시데이션, 이건 뭐죠?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 그러니까 에놀은 바로 이렇게 에놀 되죠. 이렇게 에놀 되었다가 결과물은 다시 케토폼으로 토토모리즘 해서 알데히드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정답 니온도 틀릴 바가 없죠. 세 번째 거 가봅니다. 자, 린들라 캐틀리스트 쓰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스까지 보내주는 거죠. 시스 확인해 보니까 맞나요? 네, 시스 맞군요. 자, CF3C555H입니다. 과산화물이죠. F옥시데이션, 산소가 첨가시켜주면 되죠. 역시 신 첨가이기 때문에 시스는 당연히 시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른 결과물이 8번이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보는 순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 만약에 나오지 않으시는 수험생이 계시다면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예, 아직까지 유기화학에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는 순간 나올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자, 9번 가봅니다. 입체화학을 포함해서 준성물이 오른 것은 BR2 첨가입니다. 특징은 뭐죠? 안티 첨가죠. 그러면 준성물은 BR과 BR이 서로 간에 BR이 여기가 BR인데 오타가 났네요. 요것처럼 신 첨가가 아니라 안티 첨가된 놈이 69% 주생성물로 얻어진 것이 올바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가 되겠죠. 두 번째 것은요. 자, HBr 썼습니다. ROOR 페록사이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합니다. BR의 위치를 보십시오. BR은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바로 여기 가서 붙는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 BR은 아래도 붙을 수 있고 위로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화합물은 이렇게 둘 다 얻어질 수 있어요 라고 확인되므로 니은 지문도 틀릴 바가 없지요. 자, 마지막 것은요. HBr, 이건 HCl인데 오타네요. 예, 교재는 올바릅니다. HCl에 페록사이드 쓰면은 이건 무슨 첨가입니까? 여기에서 트릭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오로지 HBr일 경우에만 엔티마코프니코프예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카보케탄의 안정한 놈을 거쳐 진행하는 그냥 카보케탄의 Cl 음연이 달라붙는 결과물이므로 결과물은 이건 마코프니코프 첨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 9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전부 다 하이드로브루션 옥시데이션 시켰습니다. 시스, 트랜스 갖고서 반응을 시켰는데 결과물은 2부탄올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때 이 탄소는 카이랄탄소죠. 카이랄탄소가 만들어지면은 대부분 경우에 99.9999%가 뭐라고요? 라스맥입니다. 이건 라세믹이고요. 이거는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해서 결과물 되는 거 역시 또 라세믹 될 것이고요. 이거는 LAH가 탄소를 갖다 때리고 열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물 되는 거죠. 결과물은 다 올바르고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부 다 라세믹입니다 라고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한번 볼까요? A와 B로부터 생성되는 결과물은 입체화학이 다르다? 아닙니다. 둘 다 라세믹이라고요. 시스로 가서 결론적으로 라세믹, 트랜스로 가서도 결론적으로 라세믹. 그러니까 입체학이 다르다. 기억은 틀렸어요. D 화합물은 시스트레스가 동일한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 있다. 당연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라세믹 되니까 당연히 맞고요. C로부터 해서 되는 결과물은 광학성을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세믹이니까요. 그래서 광학성 가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가 8회였습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에서요, 제가 설명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별도의 문제를 더 풀어준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제가 뭐 문제풀이반이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풀이반에서는 이렇게 해설만 해드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별도의 문제를 더 풀어드린다라는 취지로서 조금 빠르게 가고요. 제가 문제풀이반 혹은 기출문제반에서는 내용 설명과 더불어 문제를 풀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조금은 부족한 수험생도 바로 같이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